안녕하세요.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요? 바로 새엄마와의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어쩌려고 그렇게 살고 있냐고 욕하시겠지만 오늘은 왠지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엄마와 살았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6년 만에 재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고 새엄마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면 저보다 16살 많은 새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라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친엄마 사진, 제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정도가 전부예요. 사진 속 엄마는 어리고 예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수줍은 얼굴로 집에 들어온 새엄마의 얼굴은 참 앳돼 보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사주신 넓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살았어요. 다만 엄마가 안 계신 동안 작은 엄마가 주기적으로 단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작은 엄마 집에 가서 밥 먹고 놀고 있으면 아버지가 데리러 오곤 했죠. 그 당시 작은 엄마의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새엄마는 유아교육과를 나왔다고 했어요.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어른들 소개로 저희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순수한 모습, 엄마 없이 자란 제가 너무 가엾게 느껴져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기간이 6년이나 되는데 새엄마가 아이까지 낳으면 상처를 크게 입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우리 새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마음은 더 예쁜 분이었어요. 새엄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늘 밝은 표정으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혼 가정, 새엄마라는 단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새엄마한테 무척 잘했고 새엄마는 제 교육에 신경 써 주셨어요. 아버지는 젊고 예쁜 부인이 아들까지 잘 챙겨주니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좋다고 기뻐하셨죠. 사진을 봐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우리 친엄마보다 저를 잘 키워준 새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새엄마는 유치원에서 일할 때도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아이들도 예쁜 선생님이라고 잘 따랐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지도에서 장관상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을 관두고 결혼하게 되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처럼 키 크고 작은 얼굴에 몸매도 날씬하니 우리 세 식구가 외출하면 사람들이 애기 엄마야? 이모야? 저 여자 진짜 예쁘다고 수근거리기도 했어요. 아버지한테 새엄마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외모가 예뻐서 호감이 갔어. 그런데 사귀다 보니 마음이 더 예쁜 거야. 내가 아이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너를 잘 챙겨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 하고 웃으셨어요. 새엄마는 학교 행사나 상담 때도
엄마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젊은데 엄마가 맞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맞다고 얘기했고요. 재혼하고 저를 위해서 살았어요. 제가 수험생 시절에 잘 먹어야 된다면서 먹거리를 잘 챙겨주셨고요. 입시 정보 수집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저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그때 30대 후반이라 임신이 가능했는데 이제 동생이 생길 수 있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됐죠. 아버지는 임원 자리에 올라갔고 우리 집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어느 날 과 친구들과 종강 파티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엄마가 식탁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깨를 흔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새엄마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화장이 다 번져 있더라고요. 차가운 물을 한 잔 떠와서 새엄마께 드렸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버지가 그동안 만나던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 이제 그 여자를 위해 살고 싶다고 하네라며 다시 울더라고요. 너무 놀라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는 받지 않았어요. 안방에 가보니 아버지 오시며 여권, 통장 등을 챙겨 나가신 후였어요. 아버지에게 배신감이 들어 그날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새엄마를 위해 약속도 다 취소하고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새엄마가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방학 내내 새엄마와 같이 보내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새엄마를 위해 콘서트를 예매했어요. 예쁜 큰누나 뻘대는 새엄마와 멋지게 차려입고 콘서트장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즐기고 왔어요. 새엄마가 보고 싶다던 전시회도 다녀왔고요. 새엄마가 좋아하는 코믹 영화도 실컷 봤어요. 새엄마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사시고 아니면 아버지와 합의하시고 나가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새엄마는 내가 너를 놓고 어떻게 나가니? 넌 내 아들인데 하며 꽉 안아줬어요. 새엄마의 가녀린 어깨를 안고 함께 울다가 우린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새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척 피곤한 밤을 보냈는데 새엄마는 오히려 활기차 보였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차려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방학 기간 내내 우리는 한 방을 썼어요. 아버지는 2년간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졸업시험, 논문 준비로 바쁘게 지냈고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들어온 것이었어요. 새엄마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일찍 들어오셨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니 새엄마의 마음도 돌아선 것 같았어요. 저는 새엄마와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새엄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갑자기 워크샵 일정이 생겼다며 주말에 같이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주고 가셨어요. 새엄마와 그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야외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새엄마와 팔짱을 끼고 현관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다 큰아들과 팔짱까지 끼고 다녀. 누가 보면 오해하겠어 하며
화난 목소리로 호통치는 아버지에게 새엄마는 나는 우리 형우를 당신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요. 당신이 형우를 버리고 나갔을 때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은 형우였어요. 친정에서도 이제껏 탈돌이 다 했으니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형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고 방어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워크숍이 있다고 하더니 왜 집에 계신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사이를 의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새엄마를 놓아줄 생각입니다. 새엄마가 정 힘들어하면 만사 제치고 달려갈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새엄마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어딘가에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